지난 영상에서 브리튜브는 환인의 나라를 의미하는 환국이 천신족, 맥족, 애족의 삼위일체 융합 문명을 이룬 환인 환웅시대를 거친 후 분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융합 문명인들이 중국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시기를 거쳤으며 전 세계적으로 해양술과 조선술이 급격히 발달한 단군시대에 이르러 오랜 시간 분화한 한매개가 환항해 해양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그 영역을 의미하는 나라 이름 한으로 발전하여 중국과 한국의 오랜 기록 등에 의해 BC 200년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과 한지 및 사만의 역사를 이루었으나 우리에게 전해진 기록이 선사유적, 고인돌 등을 포함한 충분하지 않는 고고학적 유물 및 중국 사서보다 1000년 이상 늦은 시기에 편찬된 우리의 사서 또는 아직은 공인받지 못한 고기록, 환단고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된 중화사상에 의해 왜곡된 중국의 사서로부터 역사의 편리를 찾아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 험난한 지경에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재 신채우 선생의 조선상고사 삼조선 분립의 시작에 언급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채우 선생은 사마천의 사계에 나타난 진, 막, 번, 조선은 중국 전국시대 초반인 연나라의 전성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중략, 전국시대 인물이었던 취연이 신, 말, 불, 삼조선이라는 명칭을 거명하였기 때문에 삼조선의 분립은 기원전 5세기 이후 중국 전국시대의 일로 그 이후에 신, 불, 말, 삼조선이 분리한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중국 전국시대부터 시작되어 사마천의 한나라 시대에 이르러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중화사상에 기초하여 탄생한 조선이란 이름을 이용하여 단군사만이 아닌 단군조선을 우리 국호의 효시로 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군사만 시대 사만의 실질적 중심이었던 마한이 적지 않은 사서에 기록되어 AD 400에서 600년경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땅 한지에 실존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화사상이 반영된 중국 사서의 기록을 인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한나라 시대 사마천이 사기에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 무왕이 즉위하자 기자가 은나라에서 조선에 가 왕검성을 쌓고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여 같은 동의계열이었던 은나라의 기자와 조선을 분리시켜 기록한 행태나 단고가 한서에 은나라가 쇠하여지자 기자가 조선에 가서 그 백성에게 애의와 농사, 양잠, 배짜기 기술을 가르쳤더니 낭낭조선 사회에서는 범금 8조가 행해지게 되었다고 한다고 기록하여 그들이 태어나기 3000년 전에 이미 곡, 명, 병, 형,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사 360여 가지를 깨우쳐 세상의 조화를 추구한 환웅시대 신시문명을 승계한 맥족이 사는 땅이자 춘추 전국시대 공자가 가서 살고 싶어한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미개인 취급하여 마치 기자가 그들을 계몽한 것으로 묘사한 행태처럼 중국 사관들이 남긴 사서가 대부분 주변의 진실을 왜곡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하시켜 말하고 기록하는 중화사상에 물든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AD 1270년경 고려시대 일현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서두에 언급한 위서에 이르기를로 시작하여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 왕이 되었다는 단군이라고 쓴 기록을 살필 때도 앞서 말한 것처럼 중화사상에 오염된 조선이라는 국호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 역사의 근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군 조선이란 명칭이 처음 나오는 고려시대 이련의 기록 삼국유사 권 제2 기 제1 고조선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후에 사용한 고조선이라는 근원불명의 국호를 사용한 점과 4대 분서 경유가 이루어졌던 조선시대에도 삼국유사가 송문본, 학산본, 일산본, 범어사본, 부장업본, 만성문고본 등의 형태로 발행 존속되었다는 점에서
김수로가 금강과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 부지가를 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이련의 삼국유사 원본이 조선이란 국호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작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뿌리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BC 2333년 아사들의 건국한 조선왕 단군과 BC 1100년 조선해가 왕검성을 쌓고 왕이 되었다는 기자 또는 기자의 후손인 준왕으로부터 왕검성을 찬탈하여 조선왕이 되었다는 위만으로 연결되는 국호, 조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거려 방치함으로 인해 우리의 올바른 뿌리를 찾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단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BC 200년 이전 단군 삼한 시대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여 AD 400년에서 600년까지 마한의 이름으로 이어진 나라 이름 한을 되살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 언급하였듯이 상형문자 나라 이름 한이 의미하는 것이 까마득한 단군 시대에도 그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그렇게 될 한 네트워크의 핵심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브리티브는 지난 영상에서 천신족의 왕 단군과 맥족의 왕 왕검은 서로 다른 개념에서 출발한 호칭이며 단군이 관장하는 영역은 상형문자 말마와 같은 형상의 땅, 고대 한반도, 마한 전역과 상형문자 별진과 닮은 삼위태벽 지형 안에 있는 진한 땅 중 신화의 정착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호랑이 형상의 땅에 사는 애족의 영역이고 왕검이 관장한 영역은 진한 땅 중 신화의 정착 생활에 적응한 곰 형상의 땅인 맥족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과 이련이 삼국유사 기록에 단군의 도읍지로 언급한 여러 지명으로부터 단군 시대의 도읍지가 자주 이동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농경과 해양 문화를 보유한 고대 한반도 천신족의 도읍지란 의미의 신시가 해수면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 최적의 강을 선택하여 북상하거나 남하하는 특징을 가졌을 수 있다는 전 영상의 가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우리 뿌리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재차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의 삼국유사 기록을 먼저 인용하면 위서에 이르기를 단군 왕검이 있어 중략 아사들에 도읍하고 백주 땅에 있는 무엽산 또는 백악이라 하고 혹자는 현재 개성 동쪽에 있는 백악궁이라고 하기도 한다. 에 개국하니 그 이름이 조선이다. 중략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지금의 서경 조선이라 불렀다. 후에 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그곳을 궁 혹은 방자로도 되어 있다. 헐산 또는 금미다래라고 한다. 중략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단경으로 옮겼다. 후에 아사달로 돌아와 수모 산신이 되었다. 수가 1908세였다. 많은 연구를 통해 BC 2333년으로 보편화된 단군 원년과 BC 221년 진나라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합하면서 번안이 붕괴되고 BC 232년 부여 건국 및 BC 195년 위만의 기자조선 찬탈로 인해 진안이 붕괴되면서 마한을 제외하고 해체되기 시작한 단군 삼한의 붕괴 시기를 비교하면 이련이 삼국유사에 언급한 단군의 세수 1908세 사이에 약 190여 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무진년 요임금 25년과 관련하여 중국인들이 주나라 주공 및 소공 이후인 BC 841년 이후에야 연대를 제대로 기록했다며 그런 중국인들이 그보다 훨씬 이전인 요임금 25년을 어떻게 정확히 알겠는가라며 요임금의 연대를 토대로 단군 원년을 추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단군이 1908년을 살았다는 기록에 대하여는 단군 삼한의 역사를 정리한 불교도들이 불교의 창시자가 3만년, 3000년, 500년 장수했다는 인도 고전을 모방한 것으로 의미 없는 수치라 지적한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면 사마천은 조선이 왕검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추석에 상년에는 험도견이 있다고 기록하였으므로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왕검성, 창녀 및 험도견의 유치는 김운해님이 신고대사, 단군을 넘어 고조선을 넘어 라는 주제로 중앙일보 중앙선대위에 기고한 내용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여기서는 기사 내용의 요약 및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위 지명의 위치 또는 본 모양의 땅에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고대사의 한 축이었던 고죽국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지도를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운해님의 위 기사를 인용하여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동의와 동의의 일파로 알려진 은나라 기자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 사마천 등 진화족 사관들이 진화족 시대로 알려진 황제 헌원 이전 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비하하기 위해 창안된 용어 동의와 동의에 대한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마천은 사기에 은나라는 오랑캐 이의 나라라고 기록했으며, 범여본 후한서에 동방을 이라고 한다고 기록했으므로 기자가 동의의 나라인 은나라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저명사가 왕생탕은 염제신농씨는 동의의 한 갈래인데 산동 지역이 기원지라고 했다. 사기에는 염제신농씨가 은보다 훨씬 앞선 사망 5제 시대의 인물로 그의 후계 치우가 고려족의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중국 동북사범대 리더산 교수는 기족의 원주지는 산둥으로 이 지역의 기연, 기옥산, 기산, 기령 등의 지명은 기족에서 따온 것이고, 기족과 문왕조는 친족관계로 동기계통이라고 한다. 나아가 기자가 타민족인 주왕조의 반발, 일부 가족을 이끌고 고죽국으로 갔다는 내용 등이 있으므로 중국 동해안, 산동 지역 등이 동의 지역이었다는 사실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농과 치우의 관계는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인용한 내용을 종합하면 기자와 관련된 주성과 그 도읍지 왕검성은 지난 영상 및 이번 영상에서 재차 확인한 바와 같이 3m100 지난 땅 안에 있는 본 모양의 땅에 해당하는 오늘날 화북성과 요서 지역 사이 발해만 인근으로 추정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이며, 사마천의 기록과 이련의 기록을 비교하면 단군과 기자의 주선이 그 도읍지가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련이 삼국유사의 단군 조선의 도읍지로 추정한 개성, 서경, 아사달, 평양성 및 오늘날 황해도 유주로 추정되기도 하는 장당경과 고서 환단고기에 언급되어 오늘날 송화강 인근으로 추정되고 있는 아사달 및 요와 유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당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브리튜브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 불변의 기록 고인돌에 의지하여 단군 사만시대 마한 54개국, 진한 12개국, 번한 12개국 등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에 있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즉, 국립중앙과학관이 발행한 고인돌 분포도를 통해 고대 한반도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 고인돌의 분포 지역이 지난 영상에서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한 BC 6000에서 3000년경 해수면이 지금보다 7에서 10m 높았던 시기 만주시 해수면을 반영한 해수면 상승 높이 20m에서 얻어진 해수면 지도와 비교 분석하였을 때 한반도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고인돌이 BC 6000에서 3000년경 해수면이 7에서 10m 상승한 전 지구적인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주석 간만의 차이에 의해 수몰되지 않는 지역, 즉 해발 20m 이상의 지역에 축조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브리튜브가 개국 영상에서 같은 방법의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듯이 현존하는 세계 거성 유적이 대부분 해발 20m 이상의 지역에 조성되었다는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인돌의 이와 같은 분포 특징과 한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빙하기 황해 대평원에 살았던 인류 마고가 가지고 온 것으로 해석되는 고인돌 전설을 비교 분석하여 마고의 후손 세대로 알려진 한인시대의 실존 여부 및 전설의 새, 봉황, 주작, 삼조고 등의 하늘 형상이 존재하는 고대 한반도를 따라 북상한 농경과
해양 문화를 가진 인류, 새를 토템으로 숫대를 세우는 한국인, 즉 천신족 환인으로부터 그 찾아 환웅에 이르는 우리 신화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수학적 분석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면 빙하기 100에서 120m 하강한 해수면이 BC 만년경부터 시작된 간빙기 이후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BC 6000에서 3000년경에는 현재 해수면보다 7에서 10m 상승한 상태로 수천 년간 지속되었으므로 BC 6000년 이전 현재 해수면과 같은 시기를 간빙기 기간 해수면 상승률을 역산하여 추정하면 대략 BC 6620년경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가설의 하나는 오늘날까지 전해진 마고와 고윈돌 전설은 최소한 BC 6620년 이후 현재 해수면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거쳐 입에서 입을 통해 오늘의 전승한 전설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윈돌이 BC 1000년경 청동기 시대 부족장의 무덤으로 고대 한반도 전역의 세계 거성 유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5만여 기가 축조되었다는 논리, 즉 그 많은 종류와 그 많은 수의 고윈돌을 그 넓은 지역에 거의 동일 시대로 생각되는 수백 년 안에 모두 축조하였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논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가설이라는 점과 대체로 산성토양인 한반도 토질로 인해 발견할 수 있는 고고학적 요골의 수가 많지 않고 발견되더라도 그 연대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라는 3시대 분류법이 현재 세계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지금은 매장 문화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윈돌의 축조 문화가 남아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마을 주변에 축조된 고윈돌의 부모, 자식 간의 합장은 금지하지만 조선 합장은 반대하지 않는 매장 풍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무덤방을 가진 고윈돌에 매장되는 유물이 여러 세대에 거쳐 누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가정, 또는 무덤방이 없는 고윈돌도 적지 않고 고윈돌 10개를 파면 마지석검, 간돌검 1점이 출토되고 비파형 동검은 그 수가 훨씬 적다는 고고학적 통계, 남한강 유역 양평 양수리 고윈돌 출토 유물의 방사선 측정 연대 결과가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진 뗀돌 도끼와 빗살무늬 토기 등 신석기 유물을 가진 고윈돌도 존재한다는 사실과 세계적으로 신석기 4대 문화의 하나에 거성문화, 고윈돌이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윈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재정립해 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로부터 구전된 이야기를 배척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뿌리와 토대를 만들어 오늘날 세계 문화와 사상의 중심으로 승화시킨 사실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현재 해수면 위에 존재하는 고윈돌들이 적어도 BC 6620년경 한반도에 상륙한 빙하기 인류 마고가 강을 따라 축조하기 시작하여 국립중앙과학관 고윈돌 분포도에 표시된 고윈돌들이 대부분 해수면이 20m 상승할 경우 바다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규모로 추정되었다는 실험 결과에 근거할 때 해수면이 7에서 10m 상승한 BC 6000에서 3000년, 약 3000여 년간 주속간만의 차이로 인해 수몰되지 않는 해발 20m 이상의 강 유역에 정착하여 고윈돌을 축조하면서 농경과 해양 문화를 발전시킨 환인과 환웅시대를 지나 BC 3000에서 1000년 기간 한냉 건조 기후의 엄습으로 해수면이 하강하는 시기에는 다시 강을 따라 내려가며 발전된 추선술과 해양술을 기반으로 해양 네트워크 나라를 만들면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고윈돌을 축조하였던 단군시대, 즉 간돌검과 청동검이 공존하는 시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가설도 불가능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거성 유적의 대부분이 최근 지구의 역사에 있어 가장 높게 해수면이 상승한 BC 6000에서 3000년경 수몰피의 한계선인 해발 20m 이상의 지역에 축조되었다는 공통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당시 축조된 고윈돌들은 장례 풍습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 수혈식 운막 문화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당시 인류가 태풍, 홍수, 해수범람,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용도로 고인돌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면서 BC 6000에서 3000년, 약 3000여 년간 인류의 정착지가 되었던 해발 20m 이상의 대지에 축조된 고인돌들은 BC 3000에서 1000년경 한냉 건조 기후로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서 인류의 생활 공간이 점차 강의 하류 쪽으로 확장되고 인류 증가 등으로 땅을 파서 수열식 움집 형태의 주거 문화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땅 위에 기단을 쌓고 돌을 채워 넣어 집을 짓는 형태로 주거 문화가 변화되자 자연재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고인돌이 고대로부터 조상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었던 돌이었다는 사실이 후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전설이 되고 신격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현재에도 고인돌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점차 무덤의 양식 또는 제천어식 또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가설을 배경으로 환웅시대 신시와 비슷한 개념의 도읍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군시대 도읍지에 대한 환단고기, 삼국유사 등에 언급된 아사달, 장단경, 평양성 등의 위치를 지구과학적, 형이상학적, 고인돌 유적에 기반한 고고학적 요소들을 모두 사용하여 뒤엉켜버린 우리 뿌리에 대한 시줄과 날줄을 추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시대 송화강 유역에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아사달 지역을 국립중앙과학관 발행 고인돌 분포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시는 영상처럼 고인돌 집단 거주지가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시는 영상처럼 환웅 천왕의 두상과 지우 천왕의 두상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환인 시대에서 시작하여 환웅 시대를 거쳐 단군 시대로 이어지는 우리 신화시대 천신족의 도읍지 신시의 변화를 당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참고하여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땅이라고 판단한 삼위태백의 땅에 환인이 환웅을 보내 신단수 아래 오늘날 요하유역, 장단경, 심양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신시를 개천한 시기인 BC 3897년경은 환단고기 등에 근거할 때 지혜로 이로움을 추구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지일의 한인시대이며 이 시기가 포함되는 BC 6000에서 3000년경 지구 환경은 해수면이 지금보다 7에서 10m 높았고 기온은 지금보다 2~3도 높았던 시기로 기온대와 강수대가 북상하였던 시기였으므로 지금의 요소와 만주 지역은 최소한 지금의 평안도 지역 정도의 기후대와 강수대를 가진 꽤나 살기 좋은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BC 3897년 제1대 거반한 환웅시대 요하 유역에 자리잡은 신시가 BC 3512년부터 시작된 제5대 태후의 환웅시대에 이르러 태후의 환웅의 12번째 아들로 알려진 복희 등이 복희 형상에 있는 다레만 인근 오늘날 중국의 하북성 방향으로 남서진하였다는 한국의 전설 및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복희와 여화와 관련된 중국 전설 등을 고려할 때 초기 신시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분화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는 복희처럼 중국 쪽으로 남서진하였을 것이고 일부 또는 신시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더 넓은 땅을 찾아 만주 방향으로 북상하여 국립중앙과학관 발행 고인돌 분포도처럼 송화강 유역, 아사달로 추정되는 지역에 정착하여 고인돌 군락지를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 중 환웅의 신시에서 창조된 용암 문명을 가지고 남서진하여 복희 형상이 있는 중국 내륙으로 진출한 복희와 여화의 이야기를 좀 더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빙하기 황해 대평원에 살았던 인류 마고 중 일부가 BC 6620년경 지형의 경사가 급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덜 받는 한반도에 상륙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농경문화와 해양문화를 발전시키며 북상하여 BC 3897년경 삼위태백의 땅에서 유목인류와 수렵인류를 만나 한매계의 삼위일체 문명 즉 환웅의 신시 문명을 창조하는 과정까지 순조롭게 이룬 반면 같은 시기 해발고도가 낮고 평지가 대부분인 중국 대륙에 상륙한 인류는 기온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오늘날 중국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듯이 BC 6000에서 3000년경 기온이 현재보다 2~3도 높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7에서 10m 상승하는 지구 변화의 과정에서 보시는 영상처럼 상륙한 지역이 대부분 바다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한반도 지형과 유사한 지형을 가졌던 여화 형상이 존재하는 산둥반도에 상륙했던 사람들이 생존하여 해수면이 상승 안정된 시기인 BC 5000년경 해발 20m 이상인 황하 유역의 대지, 보시는 영상처럼 내륙으로 깊숙이 발달한 바다 끝에 해당하는 원나라 발상지까지 진출하여 한반도에서 발견된 춘천 중도 유적보다 유물의 다양성과 주거지의 크기 및 시대의 연속성이 낮은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였는데, 이 시기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려진 황하 문명의 여명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춘천 중도 유적이 천신족, 한인, 한국인에게 주는 인류사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BC 3000에서 1000년경 한냉 건조기후가 엄습한 시기에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바다에 잠겼던 복희와 여화의 형상이 바다 위로 드러나 그 형상이 완성된 시기이자 중국에서 복희가 출현한 시기로 전해진 BC 2800년경 8개를 창안하는 등 동방의 천재로 알려진 복희와 오늘날 우리가 물이나 갯벌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취하는 응급처치 방법과 똑같은 행위로 대홍수기 물과 갯벌에 빠진 사람을 구한 여화의 행위가 신격화되어 진흙으로 사람을 빚고 숨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고 밧줄에 진흙을 발라 흩뿌려 사람을 창조했다는 창조의 여신으로 묘사된 여화를 만나 중국 전설처럼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복희를 통해 전해진 환웅의 신신문명을 융합한 진짜 황하 문명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가 복희와 여화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 전설의 종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 역사가 진화족의 역사로 그 중심축이 옮겨져 지금은 여화가 사라졌지만 한반도의 하늘 형상과 비교하면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 천안이 있는 아기 형상 환인과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 천안이 있는 반가사유 형상 환인처럼 여화는 중국 대륙에 존재하는 가이아 또는 아만의 유아기 형상과 같으며, 우리의 신화시대 역사와 비교하면 환인처럼 중국에 상륙한 마고 이후 시대의 인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산동성에 고인돌이 있는 이유이자 이 지역에서 중국 문화의 원류가 대부분 창조된 이유이며,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산동성의 문화와 자연유산이 한반도와 유사한 이유인데, 이는 산동성에서 발견된 모시 사당벽화에서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부연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전설에 나오는 복희의 출현 시기 BC 3512년과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복희의 출현 시기인 BC 2800년경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를 부연하자면 우리에게 전해진 태후의 환웅의 12번째 아들이라고 묘사된 복희는 BC 3512년 재임한 태후의 환웅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연대가 맞지 않으므로 그때 남아한 복희의 후손 또는 태후의 환웅의 12대손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BC 2800년 이전에 환웅의 신신 문명을 가지고 남서진한 복희 세력과 산동반도에 상륙하여 대홍수에 살아남은 여화 세력이 해수면이 하강하여 드넓은 대지로 변한 황하 유역에서 만나 새로운 융합 문명을 창조한 후 이를 염제신동에게 승계한 이야기가 중국 신화시대의 역사인 사망의 역사이며, 장안, 지금의 시안 중심의 진화족들이 중화사상을 내세워 기록한 중국 사서에서 동의의 역사라며 신화로 전락시켜버린 역사이지만, 오늘날 중국인들이 향유하는 언어, 철학 및 대부분 문화가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BC 2700년경 한냉 건조기후를 피해 신장 위구르 남동쪽 감축성에서 발원한 유목문화를 가진 황제 헌원이 남동진하여 황하를 따라 서진한 신농 세력을 정복하는 형태로 흡수하면서 중국에서 말하는 진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황해 대평원에서 한반도에 상륙하여 농경과 해양 문화를 발전시키며 환웅의 신시에 이르러 BC 3897년경 융합 문명을 창조하고, 그렇게 창조된 융합 문명을 보유한 천신족의 후손 복희 세력이 황해 대평원에서 산동반도에 상륙하여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대홍수 기간을 겪으며 생존한 여화 세력과 만나
BC 2800년 이전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여 염제 신동시대를 거치며 발전하다가 BC 2700년경 진화족의 시조 황제 헌원이 신동 세력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중국 대륙에 존재하는 형이사학적 형상이 삼황에서 동물들의 형상으로 바뀌는 형태로 하늘의 순리에서 벗어나자 천신족 치우천왕이 이를 제어하려 했으나 헌원이 100번 패하다 당록에서 이기게 되자 그것도 하늘의 뜻이라며 용인한 역사가 헌원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오제 역사이며 이 같은 중국의 신화시대 역사 과정을 그림으로 묘사한 기록이 산둥성에서 발견된 무시사당벽화입니다. 이처럼 중국 대륙이 한반도에 비해 해수면과 기온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황하 문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환웅의 신시 문명이 개척된 시기보다 1000년 이상 늦게 된 이유이며 중국의 신석기 4대 문화의 하나인 거성문화, 고인들이 한국에 비해 발달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로 알려진 황하 문명의 선사 유적이 앞서 언급한 춘천 중도 선사 유적보다 규모와 질적인 부분에서 뒤지는 이유, 중국의 벼 유물이 청주 소로리 벼 유물보다 1000년 이상 뒤지는 이유 및 우리 신화에 나오는 환웅의 배필, 웅녀와 관련된 BC 3500년경 유물로 추정된 여신상과 곰 토템 토기가 환웅의 신시 영역이었던 곰 모양의 땅에 있는 우하량에서 발견된 이유도 이와 같은 자연 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순리와 인의 시대에서 이탈한 진화족의 후손들이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아 오늘날 동북공정으로 천신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전랑외교라며 동물처럼 주변에 으르렁거리고 약하면 물어뜯는 폐악질을 멈추지 않으니 천신족의 언어인 형이상학적 표현법에 의해 묘사된 무시사당벽화에 그려진 그림을 영상을 통해 간단히 해석하여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기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무시사당벽화의 왼쪽 그림의 상단에 있는 앉은 자세의 그림은 방가사유 형상 한반도 천인 천신족 환인을 의미하며 그 오른쪽 마차 그림은 천신족, 맥족, 애족이 만나 신시 문명을 이룬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 기마 형상 인물과 그 앞 인물은 보시는 영상처럼 환인의 아들인 기마 형상 백두산 천인과 환웅 형상을 의미하며 그 오른쪽 작은 인물상은 보시는 영상처럼 환웅의 신시에서 천신족의 후손, 중국에서 동방의 천재라고 부르는 복희가 복희 형상이 있는 중국 쪽으로 남서진하여 그 오른쪽 오뚜기 모양 그림, 중국 대륙에 있는 오뚜기 모양의 하늘 형상을 가진 여화 땅에 사는 여화를 만나 새로운 융합 문명을 이룬 것을 오뚜기 오른쪽에 복희와 여화가 만난 장면으로 묘사하였는데 이 그림은 재뿌리도 모르는 중국 애들이 중화 문명의 위대함을 외칠 때 천지창조의 설화를 표현한 그림이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보시는 복희 여화도와 유사한 형식의 그림이며 그 오른쪽 인물 그림이 복희와 여화 시대를 계승한 사망 중 한 명인 신농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또한 신농 아래에 펼쳐진 그림은 사망시대의 태평성대를 묘사한 그림이며 오른쪽에 있는 4개의 그림 중 맨 위 그림은 천신족에 대해 애를 갖춘 사망을 묘사한 그림이며 그 아래 그림은 황제 헌원이 남동진하여 신동 세력을 복속시키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천신족 치우천왕이 나선 것을 묘사한 그림이며 중국에서 치우의 인물상으로 알려진 그림을 포함한 그 아래 그림은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 사이의 전쟁을 묘사하며 그 아래 그림은 사망에 의해 평화롭던 중국 대륙이 황제 헌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오제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인성을 잃고 보시는 영상처럼 중국 대륙에 존재하는 동물 형상이 발현되어 세상이 어지러워졌다는 것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과제, 단군이 도읍지, 아사달, 장단경을 추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개한 이야기를 종합하면 빙하기, 황해대평원에 거주하던 인류 마고가 간빙기를 거쳐 한반도의 현재 해수면 위에 BC 6620년경 상륙하여 정착 생활을 시작한 이후 장령 비봉리에서 발견된 BC 6000년경 통나무 배와 같은 시기에 속하는 BC 6000에서 3000년경 해수면이 안정된 시기에
강과 강을 배를 이용하여 왕래하면서 시작된 환인시대를 거쳐 북상하여 환인의 여러 아들 중 하나인 환웅 형상이 있는 요화유역 장단경 심양을 지나 치우천왕 형상이 있는 송화강 유역 아사달에 이른 과정을 국립중앙과학관이 발행한 고인돌 분포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고인돌 집단 유적, 한반도에서 발견된 집단 선사 유적 및 우리에게 전해진 고기 등을 참고하여 환웅의 신씨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는 천신족의 도읍지를 의미하는 신씨가 마고시대, 환인시대를 거쳐 환웅시대에 이르는 4000여 년에 거쳐 농경과 해양문화를 발전시키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북상하게 되었는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마고시대 신씨 영산강 유역 아기 형상 환인의 천안에 해당하는 화순 유네스코 고인돌 유적지 및 영산강 주변 선사 유적 등. 2. 환인시대 제1신씨 인천강 유역 방가사유 환인 형상의 천안에 해당하는 고창 유네스코 고인돌 유적지 등. 3. 환인시대 제2신씨 금강유역 논산 원진미륵의 문화 원형에 해당하는 하늘 형상이 있는 금강유역 고인돌 유적지 및 공주 수촌리 선사 유적 등. 4. 환인시대 제3신씨 한강유역 강화도 유네스코 고인돌 유적지 석천동 초기 피라미드 및 중도, 파주, 임진강 유역 선사 유적 등. 5. 환인시대 제4신씨 대동강 유역 평안도, 압록강, 비류강, 재령강 유역 고인돌 유적지 및 선사 유적 등. 6. 환인시대 제5신씨 청천강 유역 청천강 유역 고인돌 유적 등. 7. 환인시대 제6신씨 압록강 유역 환인의 여러 아들 중 백두산 천인의 얼굴 형상이 있는 집안 초기 피라미드 및 완성형 피라미드 요동반도 고인돌 유적 및 환인의 명칭이 현재까지 지명으로 전해지는 환인현 등. 8. 환인 환웅시대 신씨 요화유역 환웅천왕의 전신 형상이 있는 신단수 아래 심양 및 요화상류 고인돌 유적 등. 9. 환웅시대 제2신씨 송화강 유역 환웅천왕과 치우천왕의 두상 형상이 공존하는 아사달 인근 고인돌 유적지 등.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전해진 고기에 근거할 때 총 7명으로 구성된 환인의 이름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이 총 7번의 시대적 변화 및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환인시대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기 안팎연 환인의 이름을 의역하면 빙하기 황해대평원에 살았던 인류 마고가 간빙기 상승하는 해수면을 피해 강의 상류로 끊임없이 이동하여 오늘날 해수면과 같은 한반도에 상륙한 후 BC 6000년경 현재 수면보다 7에서 10m 상승한 상태에서 안정화되자 드디어 단단한 대지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한 시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또는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안, 땅 이름 파, 구들견. 제2기 흑소 환인의 이름을 의역하면 상륙하여 정착한 땅이 잠깐 동안 가물고 마른 시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또는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빛나다, 가물다 역, 서로 잠깐 동안 서. 제3기 도실이 환인의 이름을 의역하면 애것을 바로하여 이로움을 추구한 시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또는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고, 이시, 오를시, 이로울 이, 다스릴 이. 제4기 주우양 환인의 이름을 의역하면 광대한 황토 땅으로 옮겨 정착한 시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또는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붉을주, 붉은 흑주, 어주사, 광대할 우, 도울, 옮기다의 양. 제5기 석재임 환인의 이름을 의역하면 자연의 변화를 깨닫고 북방으로 떼지어 이동하는 시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또는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풀다, 깨닫다 석, 끌제, 떼지어 날씨, 아홉째 천간, 크다, 북방임. 제6기 우올리 환인의 이름을 의역하면 언덕에 솥대를 세우고 정착하여 세상을 다스린 시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또는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덕구, 둘째 천간, 세을, 다스릴 이. 제7기 지율이 환인의 이름을 의역하면 지혜를 이용하여 세상을 이롭게 다스린 시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또는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슬기, 지혜지, 한리, 발을, 이로울, 다스릴 이. 위와 같은 배경을 통해 북상한 천신족의 도읍지 신씨는 BC 3000에서 1000년경 전 지구적으로 한냉 건조기후가 엄습하여
기후대가 급격히 남하하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하는 BC 2707년 치우천왕으로도 알려진 제14대 자오지 천왕시대에 이르러 송화강 유역, 아사달까지 북상한 융화 문명의 신시가 북상한 경로와 역순으로 다시 남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오지 천왕이 초기 환웅의 신시가 있었던 요와 유역, 청구국에 도읍하였다는 고기의 기록 및 자오지 천왕, 치우 천왕이 진화족 황제 환원을 징벌하기 위해 중국 쪽으로 남서진하여 전쟁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치우 천왕과 황제 환원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배경 및 결과에 대하여는 앞서 무시 사당벽화 해석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치우천왕이 전쟁의 신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배경과 당록대전에서 치우천왕이 한번 패한 이유를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과 해양문화가 전공인 천신족은 환웅의 신시기를 거쳐 유목과 수렵 문화를 부전공하게 되었는데,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을 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면서 발발한 전쟁은 농경과 해양문화가 뿌리내린 만리장성 이남 중국 내륙에서 치루어진 전쟁에서 농경과 해양 관련 전문가인 홍백, 문사, 우사를 앞세운 치우천왕이 황제 환원에게 일방적으로 승리, 백전백승을 거두게 되면서 전쟁의 신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전백패하던 유목부족인 황제 환원이 홈그라운드인 내몽골 초원지대를 관통하여 맥족의 요소 진입 경로인 초원 남막길을 따라 요와 유역까지 남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치우천왕 시대 신시 청구국을 공격하려 하자, 치우천왕이 이를 방어하고자 급히 지금의 만리장성이 있는 산맥을 넘어 초원지대인 당록의 방어진을 치고 일전을 벌였으나, 초원지대에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가뭄의 여신 바를 앞세운 황제 헌원에게 한번 패하였다는 것이 당록대전의 줄거리입니다. 그 결과 치우천왕은 황제 헌원의 치세를 인정하고 신시의 내치에 집중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내륙에서는 사망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황제 헌원을 필두로 전욱, 제국, 요, 순으로 이어지는 오제의 시대가 열리면서 무시 사당벽화에 묘사된 내용처럼 점차 인성이 무너져가는 진화족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치우천왕과 황제 환원 사이의 전쟁에 대하여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마천이 사기 오제봉기에 황제는 소전의 아들로 성은 공손이요 이름은 환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략. 황제가 동쪽으로 진출하여 염제를 물리치고 연맹을 결성하였으며, 우려족의 우두머리였던 치우와 탕록에서 싸워 이긴 뒤 신농을 대신해 연맹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기록하여 진화족 시조 황제 헌원을 앞세우고 있지만, 무시 사당벽화의 기록처럼 모두 실존한 역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BC 6620년부터 영산강에서 출발하여 약 4000년에 거쳐 송화강 아사달까지 아주 느리게 북상하였던 천신족의 도읍지 신시는 제14대 자오지 천왕 시대의 제1대 거발한 환웅의 신시로 추정되는 심양 또는 장단경 인근 청구국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후대 천왕들은 천신족 도읍지의 북상 경로와 반대 방향으로 남진하기 시작하여 압록강 유역, 요동반도, 환인현을 거쳐 BC 2381년경 마지막 환웅인 거벌단 환웅시대에 이르러서는 BC 4000년경 해양선박 유적이 발굴된 압록강 하류 단둥 지역 또는 청천각 유역까지 남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냉 건조기후의 엄습으로 기후대가 남하기 시작한 시기인 BC 3000에서 1000년 기간에 해당하는 BC 2333년 개천한 것으로 알려진 단군 사만시대에 이르러서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일현의 주석처럼 적어도 그 당시 기후조건과 해수면 하강으로 생존 조건이 매우 좋아진 대동강 유역까지 천신족의 신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기에 언급된 송화강 유역 아사달과 요하 유역 장단경 등의 지명을 일현이 삼국유사에 주석을 붙여 대동강 유역으로 비정한 이유를 추정하면, 환웅시대 신시의 지명을 단군시대 신시에서도 사용한 사례가 후대에 전해진 결과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BC 2333년 시작된 단군 사만체계가 진시황의 번한 전하라 병합, 부여의 진한 애족승계 및
위만의 진한 맥족 병합이 일어나 마한만 남은 시기인 BC 200년 전후까지 약 2100년 중 이련이 삼국유사에 언급한 단군의 세수 1908세 또는 아사달에서 1500년을 다스렸다는 기록, 한냉 건조 기후가 지배한 그 당시 자연환경 및 강화도에 존재하는 단군이 쌓았다는 만이산 참성당과 단군의 아들이 쌓았다는 삼당성 등에 근거할 때 이 기간 아사달, 장당경의 이름으로 불려진 천신족의 도읍지 신시는 적어도 청천강 유역에서 한강 유역까지 남하하면서 또는 이련의 삼국유사 기록처럼 아사달, 평양, 장당경을 옮겨다니며 단군을 연맹의 중심으로 하여 삼한 네트워크 체계를 유지한 것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련의 삼국유사 기록을 종합하면 단군 삼한의 중심이 우리가 배운 바와 다르게 기마 형상의 땅, 즉 한반도와 요동반도를 포함한 고대 한반도, 마한 땅, 천신족이 사는 땅, 고인돌로 편말을 세워 경계를 밝힌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안과 번안이 붕괴되어 마한 중심의 사회체계가 된 BC 200년 전후에는 단군의 호칭을 이련의 삼국유사 구지가 기록처럼 황천이라고 부른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처럼 해수면과 기온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농경과 해양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해양 네트워크라는 공존과 공영체계를 가진 천신족의 군왕체계와 특이한 도읍지 이동체계는 기원 후 역사시대에 들어서면서 마한을 중심으로 체계가 개편되어 단군 삼한시대 군왕 또는 연맹의 맹주 명칭이었던 단군 또는 황천과 천신족의 도읍지 아사달의 개념이 BC 200에서 AD 200년경에는 마한 연맹이 선출한 진왕과 그의 도읍지 목지국 형태로 이어진 것을 진수의 동의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화도까지 남하한 천신족의 신시는 비리우 미추 원조의 한강 이주 시기 이후에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BC 6000에서 3000년경 바다가 되었다가 해수면이 하강하기 시작하여 현재 해수면과 같아진 시기 내륙이 된 아산만 유역 안성천과 목교천 사이에 있었다는 목지국으로 이동한 후 AD 538년경에는 금강 유역까지 남하하면서 AD 611년 도이란 오우치 가문의 백제국 마한 황제의 기록처럼 목지국과 진왕의 호칭이 이 시기에 이르러 백제국과 황제로 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와 같이 수천 년간 지속된 군왕의 선출과 신시 이동이라는 천신족의 특이한 연맹체계가 오늘날 사학계가 목지국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있어 한강 유역에서 영산강 유역까지 여러 지역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생각해 봅니다. 또한 AD 660년 마한 백제국, AD 668년 마한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천신족 신시체계가 붕괴되고 대륙문화 개념의 수도로 변경되어 신라의 경주가 그 도읍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는 다르게 해양 네트워크의 중심인 신시는 신라가 죽은 진흥왕 도소랑비 중해공주의 전설을 통해 신라화하고자 했던 인천강 유역 고창 선운산을 지나 신라가 멸망한 AD 935년 전후에는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 유역으로 남하하면서 기나긴 4000여 년간의 남천 여정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후 새로운 4000년이 시작된 AD 1000년경부터 최근 1000년간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던 장보고 세력이 와해되고 신라가 후 삼국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지구사적으로 기록된 특이한 기후변화 및 해수면 변화가 없었던 것이 원인인지 모르지만 대륙문화 중심으로 변한 마한 땅에서는 수도 개념의 형태로 영산강에서 북상하기 시작한 도읍지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후백제 수도 전주를 지나 한강 지류인 애성강 유역 고려의 수도 개성까지 북상했고 진안 땅에서는 발해에 이어 한맥애의 융합종족 후손이 분화를 거듭하여 그 일파가 단군 삼한시대 진안 땅 송화강 유역 아사달 인근에서 금나라, 청나라가 발원하는 형태로 이원화되어 한강 유역을 수도로 한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으며 근대에 들어서는 한강 유역의 남한과 대동강 유역의 북한 및 송화강 유역
조선족 자치주 등으로 다원화된 상태에서 남한의 행정 수도가 금강유역으로 남하하는 추세 속에서 다극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새로운 개념의 신시가 천지인의 조화 속에 본향으로 회귀하여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해수면과 기온 변화에 따라 4천여 년에 거쳐 북상했다가 4천여 년에 거쳐 남하한 천신족의 특이한 신시 이동 문화와 삼한의 군왕 단군과 도읍지 아사달 또는 마한의 군왕 진왕, 황천, 황제와 도읍지 목지국, 백제와 같은 연맹체적 정치체계는 영토에 기반한 대륙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네트워크 개념의 해양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륙사관에 기반하여 작성되어 오늘에 전해진 다음 사료들을 분석해보면 사료와 사료 사이에 숨어버린 우리의 뿌리 천신족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특히 단군 삼한시대에 비해 조선술과 해양술이 급격히 발달하여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대항항해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지역에 22개 담로가 설치된 백제 근초광 제2기인 AD 370년 전후에는 이들 22개 담로와 전 영상에서 살펴본 단군 삼한시대 마한 54개국, 진한 12개국, 권한 12개국이 연결된 환황해 해양 부족국가 78개국을 더하여 100개의 부족국가가 바다를 건너 연결된 체계를 의미하는 백가제에 줄여서 백제라는 해양 네트워크 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 한제에 살았던 천신족들은 백제라는 이름을 연맹의 이름 마한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연맹의 도읍지를 목지국이라 하지 않고 연맹장이 거주하는 도읍지명을 사용하고 연맹장의 호칭인 진왕을 사용하지 않고 연맹장이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왕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하는 이유는 사비로 이주하여 남부여국으로 국호를 변경한 성왕을 사비백제 성왕이라고 호칭하는 경우라든가 사비 남부여국이 나당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는데 성왕의 후손인 남부여국 의자왕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백제 의자왕이 항복했다고 말하고 기록하는 경우라든가 오우치 가문의 시조인 임성태자를 백제국 마한 황제 둘째 임성태자라고 기록한 사례 등에서 상기한 천신족의 특이한 연맹체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맹체적 특성을 갖는 천신족의 전통이 고구려 백가제의 백제 정사함회의, 신라 화백제도, 가야 고동회의로 이어져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민주국가를 이루고 5G, 6G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배경 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DNA를 통해 전승된 실질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사료들을 모아 사료와 사료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천신족 전통과 뿌리가 숨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한을 병합하여 백제 역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부역의 이주 세력이 사용한 국호, 십제, 우두머리백, 백제, 백제, 남부여국, 위려국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후한서 동이전 마한조에 마한은 54개 나라로 되어 있으며 그중 목지국은 삼한의 최고 맹주이며 우두머리백, 백제도 그중 한 나라이다라는 기록, 삼국사기에 처음 나오는 남부역의 이주민 온조가 한강 유역에 세운 나라로 알려진 마한소국 십제 및 온조왕이 형인 비류가 다스리던 미추의 백성을 합쳐 더 큰 나라를 만들 때 비류의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하여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다는 기록에 나오는 백제, 한강 유역, 마한 토착 세력, 미추월 비류계 세력과 온조의 이주 세력이 연합하여 마한 소연맹을 결성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도 알려진 비류와 온조의 형제설화, 초고왕은 정치의 중심지를 하남 위대성으로 옮기고 국호를 백제라 계칭하였다는 기록, AD 700년경 쓰여진 일본 서기에 나타난 위례국의 기록. 2. 나라명 백제와 연맹 개념의 이름 백가제의 사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AD 636년 쓰여진 수서 백제전에 처음에 100여 호가 바다를 건너 남하하여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백제라 하였다는 기록과 중국 역사서 양서 백제전에 백제는 22개 담로를 설치하고 그곳에 왕의 자제와 종족을 보내 다스리게 하였다는 기록 및 수서에 언급된 백제에는 고구려, 신라, 외인들이 나라 안에 섞여 있으며 중국인도 있다는 기록. 문영왕은 담로라고 불린 22개 구역을 구획하였고 왕자나 다른 왕가의 일원이 각 담로를 관리해 중앙집권하에 일조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실린 담로제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백제 건국초로 보는 견해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근초고왕 때에 백제가 지배 영역을 분정하였다 하므로 근초고왕 때에 담로제가 처음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담로제는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었으나 백제가 사비천도를 전후하여 지방조직을 오방일군제로 정비하면서 거기에 흡수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는 기록. 또한 KBS 1호 스페셜 잊혀진 땅 백제 22개 담로의 비밀 방송 및 AD 528년경 백제 성왕 때에 겸익이 인도에 유학 갔다 온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일본 남부 오키나와 규슈 및 중국 연안 요소지방 산둥만도 남부 연안 지역과 베트남, 미얀마 및 괌, 타이완, 해남도 등에 22개 담로를 설치한 사실은 여러 사료와 위 다큐멘터리 내용처럼 현재까지 그 지역의 담로라는 지명과 백제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마흔의 맹주국, 목지국 역할을 승계한 백제가 단군 삼원 시대부터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환황의 해양 부족 국가들과 무역, 교역, 국방, 요소지역 경영 및 월주의 군대 파견 사례 등에 있어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남아 지역에는 백제 국제항로의 주재소 또는 출장소 개념의 담로를 설치하여 이들 부족 국가들을 백가제의 해양 네트워크 체계에 편입하여 해양의 주도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양서와 송소에 언급된 근초고왕 시기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나라 때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공략해 차지하자 백제 또한 요서, 진평 2군을 빼앗아 차지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두었다. 부당서에 백제는 마한의 애땅으로서 경사에서 동으로 6200리 밖에 있으며 대해의 북쪽, 소해의 남쪽에 위치한다. 동북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국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 또 왕이 사는 곳에는 동서로 두 성이 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와 같은 사료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BC 200년 전후 대륙문화가 팽창하여 영토 개념의 고대 국가들이 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화사상에 매몰된 신화족들이 동이라고 분류한 지역, 즉 빙하기 황해대평원에 생존하던 인류가 상륙한 중국 동해안, 고대 한반도, 일본 규슈 지역 사이에는 대륙이 바다로 바뀌었다 뿐이지 빙하기 인류 마고의 각 대륙 상륙과 각 대륙에 상륙한 사람들이 각자 환인시대, 여화시대를 거쳐 떨어져 살다가 환웅시대를 거치며 육로를 통해 내왕하다가 해양술과 조선술이 발달한 단군 삼환시대에 이르러 중간 지역이었던 마한을 중심으로 환항의 해양 네트워크 체계를 완성하면서 형성된 공동체가 수천 년간 이어져 오다가 역사시대에 이르러 여러 나라들이 발전함과 동시에 여러 나라의 이름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을 뿐이지 천신족 마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환황의 공동체 체계는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BC 200년 전후 사용된 가의 개념이 부여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처럼 부족 개념이었음에도 중화 사상 자체였던 당나라 시대 신화족 사관들이 AD 636년 당태종의 명을 받고 기록한 수서 백제전에 처음에 100여 호가 바다를 건너 남하하여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백가제에 백제라 하였다며 호와 가를 뒤섞어 사용하여 동해의 역사를 왜곡 축소한 것에 따른 착시 현상만 극복한다면 우리는 단군 시대부터 마한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천신족의 해양 네트워크 체계의 중심 마한 연맹이 동남아시아로 확장된 시기의 이름 백가제와
마한 연맹 소국들이 진왕을 선출하고 연맹의 본부로 설치한 목지국을 승계한 연맹 본부의 이름 백제와 우두머리가 바다를 건너왔다는 나라 이름 백제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여 그 사이 숨겨진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천신족의 역사,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3. AD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사비 남부여국이 함락되었는데 백제가 망했다고 기록한 사서에 숨겨진 진실은 천신족의 군왕, 환인, 환웅, 단군, 황천, 진왕, 황제와 도읍지, 아사달, 목지국, 백제 체계가 호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AD 660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천신국의 도읍지 신시가 역사의 변화와 해수면의 변화에 따라 한강에서 금강까지 남하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이 목지국, 백제로 변화했다는 추론과 원조로부터 시작된 남부역의 유민의 나라 십제가 백제라는 이름을 혼용하다 남부역의 성왕때에 이르러 사비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사비 남부여국으로 개칭했다는 기록은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역사의 기록에 근거할 때 백제 의저왕이 사비 남부여국 성왕의 후손이고 그 사이 국호 변경이 없었음에도 AD 660년 사비가 나당연합군에 함락되어 의자왕이 항복할 때는 사비 남부여국의 국왕이 아니라 백제의 국왕으로 항복한 것으로 기록된 나당의 괴이한 기록은 앞선 추론에 대한 명백한 증거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국사기 열전 제10 견훤에 기록된 AD 892년 후백제 견훤왕의 완산주 연설에 등장하는 금마산 익산에서 개국하여 600년이 되었다는 백제사와 해동증자 의자왕의 울분이라는 기록에 나타난 남부역의 도읍지 위례성, 공주, 사비와 분리된 새로운 도읍지 금마산 백제국과 견훤왕이 말한 600년 사이에 숨겨진 백제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역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4. 최치원의 상태사시 중장에 언급된 마한 고구려, 변한 백제, 진한 신라, 고구려 백제 강성시, 강병 백만이라는 기록 등에 숨겨진 진실은 고구려와 마한 소국 백제가 아닌 마한 연맹을 승계한 백제는 형제의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및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을 인용하면 강태종의 고구려 침공 때 신라는 3만 명의 병력으로 고구려의 남방을 공격하여 강태종의 군세에 호응하였고 의자왕은 이 틈을 노려 개벽을 시켜 성렬 등 신라의 7개 성을 공격하고 윤충을 보내어 부사발을 비롯한 10여 개 성을 점령하게 한 다음 이어 해군을 이끌고 당의 강남 일대를 공격하도록 하여 월추 등을 공격하였다. 월추를 빼앗은 윤충은 의자왕의 명에 따라 진을 설치하고 군사를 조련하여 당의 강남 공략을 준비하였으나 신라 김유신의 명령을 받은 남부여 임자가 윤충의 실수를 공개하였다. 의자왕은 이를 받아들여 윤충을 파지 소환하고 성충을 멀리하였다. 윤충이 소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월추는 당군의 공격에 함락되었고 이에 윤충은 의자왕에 대한 분노로 분사하고 말았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라 문무왕릉비에 기록된 신라 왕개의 시조가 중화사상이 맹위를 떨친 한나라 시대 산둥성 투우로 봉직한 김일제였다는 사실과 신라 지역에 중국 황실의 딸로 알려진 선도 성모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사실 등에 근거할 때 비록 그들이 한지에 사는 천신족의 배려로 마한에 망명하여 정착하여 살았지만 그들의 DNA가 무시사당벽화의 마지막 그림처럼 인성을 잃어버리고 야수의 세상이 된 중국 대륙의 과거와 오늘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이라 생각됩니다. 불행하게도 AD 660년 나당이 연합하여 천신족의 형제나라 고구려와 백제를 붕괴시킨 후 신라와 당나라가 남노와 비슷한 성격의 신라방을 두어 아시아 해양 네트워크 백가제의를 분할하고 마한의 뿌리를 뽑아냈지만 천신족의 근간인 바다와 강은 그 당시에도 살아있었으며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의 산 증인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